2기 라방 제3강 2부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음악을 준비를 안 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화면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게 낙찰됐습니다. 올해 낙찰됐네요. 그죠? 다세대 주택인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죠. 다세대 주택 하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집합 건물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공동주택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또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사건에 있어가지고 일단 말소 소멸기준 권리는 2017년 8월 21일자 가압류가 맨 앞에 설정되어 있어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임차인 손모 씨가 언제 전입신고했느냐? 그러니까 2014년에 대항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권리분석은요, 0.1초 만에 끝난다니까요. 딱 보고 됐나, 탁탁탁 끝나버려요. 경우의 정보적으로 맨 죄 없는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말이지, 뭐, 고민하면 그 탈모 현상 일어나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권리분석 1초 안에 끝나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대항력이 있구나. 근데 그럼 이분의 전세 보증 금액은 얼마지? 보니까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 보증 금액 얼마냐? 그러니까 우와,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배당 없어 하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봐가지고, 우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인단 말이에요. 배당이 없네. 이야, 이거 배당 없으면, 이게 우리가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이 배당 요구를 안 해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요, 법원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 안 해줘요. 야, 이거 1억 6천만 원 낙찰자 왔다. 인수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밑에 또 잠깐 경매 정보집 보니까 뭐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제경매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강제경매인데, 이 손모씨 이분이 임차인입니다. 이게 청구액이 이제 1억 6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요, 이게 보니까, 이것도 대법원 판결입니다만은, 여기 대법원 판결에 사건 번호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법원 2013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다음에 사건 번호가 이제, 이거, 필요하신 분들 사건 번호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27,831호 판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어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면요, 별도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해도 된대. 왜? 그거 당연하잖아요. 임차인 손모씨 이분이 경매 신청하셨어요. 그럼 제가 손모 씨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이제 왜 경매 신청했어? 야, 이 사람은 내 보증금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지. 맞잖아요. 자기의 어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뭐다?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인 이분이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뭐다?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 같은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선순위로 이분이 배당받고, 근데 여기 위에 보시니까 말이죠. 잠깐만요. 내 위에 보시게 되면요. 박모 씨라는 분이 1억 6,300만 원 쏘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이것만 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와, 그러다 한참 쭉 내려가다가 허가된 상태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요. 그죠? 그것도 보니까 3,200만 원 선에서 상당히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냐면요, 임차인이 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대법원적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경매 신청 시 배당 요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순서 간주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한 거예요. 예?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런 경우 뭐가지고 1억 6천만 원이 어쨌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 원가는 1억 6천만 원 플러스 알파 경매 비용은 한 300만 원, 400 정도. 그러니까 1억 6,400 정도가 취득 원가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 400만 원 빼면은 순수하게 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1억 6천만 원 본인이 이제 배당 받아간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뭐 3,200만 원이니까 이제 낙찰됐잖아요. 그죠? 예, 3,200만 원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단지 물론 그렇죠. 3,200이다 그러면요. 이건 뭐 세금은 뭐 좀 적게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200에다 여기서 예를 들어 경매비용 한 200만 원, 뭐 3,000만 원 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 들어가면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000만 원 배당 받아가요. 그죠? 그럼 나머지 1억 3천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이거 1억 3천만 원 미배당 한 것은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둘러치나 매저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뭐냐? 그 임차인의 보증금 플러스 강제 집행했던 집행비용 한 3, 4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3,2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1억 3천만 원 인수하는데 1억 3천만 원 인수하라고 그러는데 어이구 내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못 줘? 돈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죠? 못 주고 또다시 이걸 또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던 물건이 나중에 또다시 경매로 넘어온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만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분들의 낙찰받은 그 행태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큰 돈 못 벌더라고. 큰 돈 못 벌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주고 다시 경매로 넘긴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선행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요 정도만 인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1차 사건에 있을 사람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또 2차로 또 경매로 또 날려버렸네? 이랬을 적에 이 2차 물건을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야, 이거 혹시 나한테 입찰 들어갔을 적에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 교재가 잠깐만요. 이거를 몇 페이지냐 보니까 18페이지인데요. 네, 이겁니다. 예. 이 화면에 보시니까 이건 지금 제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키울게요. 그냥 보시면은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그냥 다세대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 그죠?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인데 밑으로 저 보시면은 우와 14기일이잖아요. 14기일 날 해가지고 1255만 원에 낙찰됐어요. 이 사건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경매정보지에 이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파일 책, 이게 원본인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9천만 원짜리를 어쨌든 1255만 원에, 그죠? 예. 1255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대금을 납부해버렸어요. 대금 납부. 대금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딱 하나 붙어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김모 씨인데요. 이분이 보면은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전입 날짜가 보시면은 2003년 2월 10일이고 이것도 제가 이 교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보니까 뭐 엄청 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축소해버리고 임차인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기 이 가압류 요거 있잖아요. 이게 소멸 기준 권리. 요것만 제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압류 소멸 기준 권리가 2003년 8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언제입니까? 2003년 2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빠르잖아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번에 전세 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전세 보전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이고, 확정일자, 전입 날짜를 같은 날짜에 딱 받아놨어요. 배당 요구도 했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1255만 원 낙찰됐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1255만 원에 낙찰돼 버렸네. 예. 그럼 여기서 아마 경매비용 한 255만 원 떼고 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분한테 배당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 사건 지금 제가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 2편의 실전 파트 가면, 하면 당합니다.
라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게 호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릴게요. 호수가 보니까 요건 304호입니다. 304호고 1255만 원에 낙찰됐는데 대항력이 내는 임차인 보증금 6천만 원 냈어요. 다시 앞으로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건이 선행 경매 사건입니다. 1차 경매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경매 사건이 여기 2차 경매 사건입니다. 304호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좀 3층 304호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304호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서 길 관계를 보면요. 2차 기일날 해가지고 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러나 또 3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공모시라는 분이 1억 2,300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 물건 1차 사건에서 낙찰된 게 얼마나, 1255만 원 낙찰됐거든요. 1255만 원 낙찰돼가지고 여기서 아마 경매비용 한 255만 원 빠져나간다 하면은 순수하게 배당할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6천만 원인데, 개정의 시사람 1,000만 원을 배당받았단 말이죠. 1,000만 원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본 사건에서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5천만 원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1255만 원에 낙찰받으시면 주면 돼요. 근데 안 주고 이 경매를 또 다시 넘어왔다니까. 안 주고 경매 넘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수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니까. 여기 보면, 여기 임차인부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이분이 아까 6천만 원짜리 임차인이잖아요. 보증금도 5천만 원, 1,000만 원 배당 받았으면 5천만 원이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입 확정일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2편에 가가지고, 하면 당합니다. 거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1차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부동산 취득 원인이 뭐냐? 경매냐, 매매냐, 상속이냐, 정리냐 말이지. 부동산 교환이냐.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을 딱 한마디로 째려보고, 이렇게, 그것다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돈 안 돼요. 돈 버시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함정을 딱 파놓는단 말이죠. 함정 파놓고 여기 빠져라 너 퐁당 빠질 뻔하면 막 이 양반을 뒤에서 막 물개박 치고 앉아있다. 왜 저들 하다못해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은 자기네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이분들이 1255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이분들이 정모신데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낙찰받았어요. 그러면서 건전한권 설정했거든요. 현모시가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랬을 경우는요,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 배당은 요게, 위에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낙찰 금액이 볼게요. 낙찰 금액이 1억 2,305만 원이네요. 이게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1억 2,305만 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억 2,305만 원인데, 어쨌든, 경매비용 쭉 빼고 하니까 1억 2천 정도 보작이죠. 순수한 배당 금액이 1억 2천 정도 보작입니다. 1억 2천 정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분들이 이미 경매된 매각으로 1,255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55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또 이 건에 보니까 이분이 낙찰을 받을 당시에 보니까 이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5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7월 6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7월 19일 날에서 저당권 설정해지고 이 자리에는 항상 개인이 들어옵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담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인데 요 김모 씨는 뭐다? 이분이 경비 신청했어요. 매는 보증금 안 주니 5천만 원 안 주니까. 근데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현모 씨 이분이 1등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왜 다 가져가느냐 이것도 제가 나중에 2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1차에서 1,255만 원 배팅해가지고 2차에서 얼마 배당받습니까? 1억 2천만 원 배당받죠, 그죠? 그럼 결과는 1억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분들이 경매로 이 부동산 취득한 시점이 요거 제가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좀 보니까 조금 잠깐만요. 이게 이분들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때가 2006년입니다. 2006년 7월 달이거든요. 2006년 7월 달인데 이게 낙찰된 시점이 보면은 2010년이잖아요. 그죠? 2010년 12월 달이니까 약 한 3년 한 반 정도, 3년 반 만에 한 1억 원, 따끈따끈하죠. 물론 여기서 양도소에 뭐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세금 내야겠죠. 그죠?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이 영상물 밑에다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무사분들도 양도소득세 하면 요즘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말이지, 예. 그분들도 좀 이게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여기도 보시게, 보면요. 이게 이제, 강제경매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강제경매 넘어왔다. 그냥 일반적인 강제경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1255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받고 나서 그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좀 넘게 하면서 며칠 있다가 대단히 큰 어떤 금액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또다시 경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뭐냐면은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임차인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저당권자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자 현무호시도 보면요. 임의경매 신청해버려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얼마? 청구액이 얼마? 정확하게 더도 말고 1억 2천만 원 딱 1억 2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이게 이분들 사실 경매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렇듯이 저당권자가 우리 이제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저당권 이런 거 설정 이런 거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다 이거지.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말씀 들으시고 그냥 그 악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악용을 하셔도 뭐 제가 확인 안 하니까 확인할 수도 없죠, 그죠? 근데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았다. 근데 보니까 오늘도 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유치권에 뭐 90% 이상 가짜래. 웃기는 소리가 자빠져 앉았네. 그 진짜 못 잘겠는데 봐가지고 상당히 참 무책임한 이게 썸네일을 말이죠. 상당히 막 자극적으로 막 이 언급하더라고. 그 실제 들어가 보면 완전 껍데기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봐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저 뭡니까 돈 벌라고.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 본인들의 양심을 파는 그런 영상물을 안 만들어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좋다 이게 90% 가짜다면 10%는 진짜잖아요. 그럼 내가 입찰해서 낙찰받은 물건이 유치권인데 그게 10%에 해당되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거 자기네 책임질 거는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럼 유치권이라는 이놈 때문에 사람들이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이거지. 받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게 진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당권 설정해야죠. 저당권 설정하고 뭐 이상한 거 막 설정 많이 해놔야 돼요. 근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가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분들 돈을 빌려줬겠죠. 맞잖아요. 그죠?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설정하지. 돈 안 빌려주고 누가 저당권 설정합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뭐 가등기 설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좀 덜 보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건도 보니까 어쨌든 뭐 빌런데 한 1억 원 이상 했던 수익이 발생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이건 제가 자료를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강제경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낙찰 후에 또다시 강제경매. 요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사건입니다. 서울 서부재무관보호 사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 또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또 1경매 절차나 1경매, 2경매. 1경매 절차상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요. 이게 또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받을 수 없대요. 배당 요구해도 이게 왜냐. 우선 변제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은요. 우리 2편에 보면요. 2편에 가서, 하면 당합니다. 그게 제가 이런 사례를 상담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유사 사례를 그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실질적 경매는 소멸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 소멸 안 된다니까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예, 예외해가지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예외.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 실질적 경매를 한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요 내용입니다.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보시면 돼요. 법정 이상권과 관련된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까 A와 B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게.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게. 법정 이상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A는 뭐다? B에 대해서 확 옥죄하는 조건은 뭐다? B 명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듯이 가처분 하는데 그 피보존 권리가 이게입니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그래서 가처분하기는 항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피보존 권리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피보존 권리를 항상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보존 권리가 뭔데? 그러니까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면 내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기 전에 난 당신한테 이런 걸 주장한다. 이걸 이제 등기부등본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듯이 피보존 권리가 이 A 입장에서 자기 땅이잖아요. 그죠? 내 땅 넘겨줘. 인도란 게 내 땅 나한테 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건물 이거 있잖아. 이거 법정 이상권 성립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물 좀 부셔줄래? 예,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는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소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담보권 실행의 임의경매다.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의 강제경매다. 그럼 실질적 경매잖아요. 실질적 경매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소기준권을 잡아가지고 앞이면 인수냐 뒤면 소멸이냐 이게 대원칙인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처분이 좋다 이게죠. 말소기준권보다 뒤에 가처분 됐다 손치다 이 가처분 안 주고요. 이 100% 낙찰자의 인수가 된다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우리 가처분 파트 가면은 보다 자세하게 처음부터 그냥 막 다 풀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영상물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꾹 또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봐가지고 그죠? 예. 그래야지 안정에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이 건 관련해서 실제 경매 사건은 말이죠. 사건이 많은데 이걸 제가 다 이거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예, 설명 못 드리는데 일단은 요거는 현재 경매 사건이 이제 여기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2021 타경에 51만 828호 51만 828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이 건물만 경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떡하니 본다면은 맨 먼저 이거 보셔야 되잖아요. 뭐를 팔아몰랐고 법원에서 이 경매에 붙였냐. 건물만 판대, 건물만. 대지권 땅은 안 판대, 땅은 없대요. 아마 땅이 없으면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게요. 내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뭐 글씨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960만 원. 하다 5,390만 원짜리를 960여만 원에 낙찰받는데 이 양보다 대감 납부 안 해버리셨네요. 하기서 입찰 보증금 얼마입니까? 90만 원밖에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감 납부를 안 했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뭐 또다시 그 대금 납부 안 하면 재매각이다 보니까요. 이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안 깎고 여기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니까 이때 또 매각돼서 이번 또 누가 930만 원을 썼습니다. 930만 원 썼, 엄마야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리는. 야, 이건 무슨 이유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11월 3일 날이죠. 이 날짜 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비록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매니까 한 90만 원 입찰 보증금이고요. 여기에서 대금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재경매니까 한 180만 원 정도 이제 한마디 떡을 사 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90만 원짜리든 180만 원짜리든 돈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 금액을 포기했을까? 라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거 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 이유를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걸 나름대로 어떤 치유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대지 사용권 없는 건물만 매각. 뭐 최저 매각 가격은 건물만의 평가,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냥 또 나와 있네요. 보면 건물 등 철거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났대요. 대법원까지 판결 났네요. 그죠? 그럼 이 지상에 다세대 주택인데 건물은 땅을 사용 못해요. 그럼 이거 분명히 가처분 돼 있을 겁니다. 가처분 하니까 밑에 뭐 이거 가처분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거 가처분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가처분, 신모씨가 가처분 하였네. 그럼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특별 매각 조건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인수,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듯이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게 무조건 이게 소멸 인수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가처분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지상 건물이 말이죠. 지상 건물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A고 건물 소유자 B란 말이죠. A가 B 건물에 대해서 이렇듯이 건물 부사하라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땅을 이렇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거 즉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안 죽는다. 그 무조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법정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는, 즉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처분이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상에 비록 건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불구하고 뭐 바가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지상권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요 경우는 뭐 낙찰받고 나서 어떤 이런 그 직권에 있는 말소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 철거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다 그러고, 그러면 당연히 지상 건물은 이 땅을 사용 못하고, 따라서 이런 가처분은 뭐다? 당연히 효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사람, 즉 아니면 가처분권자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보니까 막 계속 유찰되는 거야. 봐가지고 건물이 이제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A가 있는데, 이건 뭐다? C가 낙찰 받아버렸네? 야, 이 빌라다, 빌라. 예를 들어 뭐 101호다, 제가죠. 야, 이거 302호네요. 302호가 있어요. 302호 빌라인데, C라는 사람 겁도 없이 들어간 낙찰 받아버렸네. 그럼 A 입장에서 또 C 일로 봐, 그러면서, 근데,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 이게 뭔지도 모르냐? 그러면 제가 많이 C라면 좀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죠? 몰라. 확 건물 부숴봐라. 여기 딱 나와있죠. 302호만요. 딱 해가지고. 여기에 302호다면, 요것만 딱 쏙아내가지고 건물 철거할 수 있어. 철거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 C가 이걸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낮은 금액으로 낙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가처분에 의해서 인수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드에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대지권이 없으니까 A한테 야 그러지 말고 당신 땅 중에 다 대지권 해가지고 있잖아. 땅 나한테 일부 조금이라도 팔아. 그럼 302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소유권 권리 가지고 있고, 이 땅 중에서 대지권 지분, 대지권이 뭡니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잖아요. 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302호 낙찰 받은 사람이 취득했다. 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온전한 부동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제 비록 가처분에 의해서 이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법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 경매인들은 물건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사개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추가적으로 만약 인수를 한다면 끌어안는다면은, 그죠? 또 이런 경우 보면 만약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니까 뭐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그런 게 있대요. 이것도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거는 뭐냐면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인수가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낙찰되었는데 2019 타경이고요. 2019 타경에 어디 갔나요? 8802. 이거 낙찰되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인데 보면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대지권 매각 제외입니다. 101호입니다. 101호 경매 나왔어요. 근데 보면요, 경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와, 또 뭐 1억짜리인데, 그죠? 1억짜리가 두두두두두 유찰돼가지고 뭐 이 법인인가 모르겠네요. 1,880만 원 낙찰 하다 대감납부 안 해버렸네요. 그럼 와, 또 그다음 대감납부 안 하니까 1,677만 7천 원 요것에 금액을 저감하지 않고 이거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경매 같은 경우에 안 깎습니다. 근데 우와, 박모션 한 장 무슨 배짱으로 3,320만 원 확 써버렸네요. 직전에 1,880만 원 쓴 사람 대감납부 안 했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320만 원 빡 써버렸어요. 그러나서 대감납부 해버렸네요. 좀. 대감납부 박모씨입니다. 박모씨인데 대감납부를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 보죠. 보면요. 여기다 보면 이제 이게 가처분에서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가처분했는데 이것도 이제 특별 매각 조건에서 인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요건 보는 이게 우리가 따지면 이게 이런 경우는요,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잖아. 이 앞에 당연히 인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처분이 이거 뒤로 와, 이 강제경매보다 나중에 온다 손치더라도 이 권리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갑구 순위에서 31번 가처분은 피보등권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이게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죽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101호인데,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101호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쭉 이게 101호입니다. 101호인데, 이게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또 불구하고 이 제3자가 들어간 낙찰 받으니까 이 가처분권 이 사람이 일로 봐. 확 101호 요것만 쏙 가가지고 싹 뽑아냈겠다. 그럼 101호 낙찰 받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101호 낙찰 받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대로 해버려야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에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차피 이 가처분을 한 이유는 뭐냐, 이게 가처분을 한 이유는 결국 땅 팔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지권을, 땅을 나한테 일부나 팔아라. 이런 식으로도 아마 접근하기 위해서 아마 낙찰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헉헉대면서 뛰어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 전상저, 그러니까 또, 이제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 있고, 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날이죠. 그죠? 수요일 날 저녁 때, 형식적 경매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 해가지고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325조 나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아마 모레 10월 19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만나 뵙고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영상물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